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이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뭘까요? 자, 어젯밤에 미국 시간으로 어제, 특히 국내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아이폰 7이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베일을 벗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아이폰 7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혜주가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켓서치에서는 이 아이폰 7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수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 먼저 확인을 하면서 국내 시장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 0.6%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고요. 마이너스 0.06%.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5%의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와주면서 살짝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선 7월 채용 공고가 사상 최대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치라는 것 자체가 특히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많이 뽑겠다라는 거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긍정적인 지표로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고용 개선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미 하의원 청문회에서 자, 완전 고용이 다다랐거나 거의 같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다.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자, 지금 하락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서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9월 금리 인상 위한 강한 근거가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려고 저는 립서비스, 공수표 좀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큰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 베이지북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나와줬냐면 자, 고용은 개선이 되고 있으나 물가는 지지부진하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9월 금리 인상이 조금 근거가 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내려갔던 모습이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 모습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염려했던 매파적 내용, 즉 9월 금리 인상 내용은 베이지북에 없었다라는 게 어제 결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아이폰 7이 애플이 발매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페이스북이라든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애플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0.6%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아이폰 7이 발매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모습이 어떤가요? 지지부진하죠. 강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혁신적인 발표는 역시나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지만 0.6%의 상승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브로드컴이라든가 스카이웍 같은 경우는 애플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기대감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한 하락이 나와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자, 부품주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텔이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전부 다 한 0.3% 정도의 하락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IT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제조사인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12%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신규 수요 증가의 기대감과 다음 분기 매출 EPS 상향 조정으로 인해 상승이 조금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경쟁사인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5%에서 6%가량의 5.9%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 관련 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제약사인 레트로핀 같은 경우는 27%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역시나 신장 치료제 임상실험 성공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임상실험이라던가 혹은 FDA 승인 같은 경우가 나와주는 종목들은 좀 급등해주는 모습, 제가 이따가 국내 코스피도 조금 알아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상 관련 종목군들, 특히 실적이 동반되는 모멘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셀진이라든가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0.5%가량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같이 좀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델타항공 같은 경우가 한 6%, 5.9%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요새 주가가 어떻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줬죠?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주의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델타항공이 3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5%가량의 상승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할 거 없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주 어떻죠? 자, 같이 올라가는 모습. 자, 글로벌 지금 동조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같이 하방에서 좀 올라와 준다라면 국내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으로 좀 넘어가 보자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요. 원자재주가 올라가면서 자, 독일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0.6%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자동차주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임러라든가 폭스바겐, 자, 그리고 BMW 같은 경우가 지표 부진에 따른 유로화 약세로 인해서 낙폭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뭐 유니크레딧이라든가 BBVA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어요. 남유럽 은행주가 반발 매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유럽 은행주 같은 경우도 어떻죠?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급등락 반복을 하고 있지만, 자, 저는 미증시가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라면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은행주라든가 자동차주가 조금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유럽 쪽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쪽 올라간 상승 포인트는 역시나 원자재주죠. 자, 미탈이라든가 글렌코어, 이런 종목군들, 앵글로 아메리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한 2%에서 1%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자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유가가 배럴당 43불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한번 다시 46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폭은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는 API 원의저거 보고서에서 재고가 1200만 배럴이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재고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징이 나와줍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흐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신고가 돌파되면서 계속 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국내 시장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 코스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보면 지금 2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0.01%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모습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하락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패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이 오늘 100억 정도 지금 오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까지는 기관이 한 8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100억 정도 매도라면 저는 큰 특징이 없는 현재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 10시 한 7분 정도가 됐는데 수급상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없고, 자, 지금 특징 보자라면 분봉을 한번 보면 2060포인트가 좀 붕괴된 게 눈에 띄입니다. 2059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요. 자, 2060포인트는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근에서 과연 2060포인트가 돌파되면서 내려가서 마감이 될지 혹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원양자원인데요. 자,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한 25%가량 급등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자, 중국주에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 뭐 웨이포트라든가 헝청그룹이라든가 중국 원양자원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들어갈 때, 개별 종목군 접근할 때 중국 관련주로 좀 단기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5%가량 올라가는 모습, 갭 띄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붕괴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중국 원양 자원이 올라간 이유는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돈이 유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무 상태가 조금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이 하락이 나와줬고요. 자, 그러면서 유증, 3자 배정 유증, 호재성 재료가 나와주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신규 진입할 분들은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 드리죠? 자, 갭 떠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는 진입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리는 무조건 기다리는 자리고요. 상단으로 한 25%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만약에 상한가 올라가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지만 신규 진입할 분들은 지금보다는 최소한 5일선 맞아주는 선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때쯤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중국 자리는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진입하는 타이밍은 하루 이틀 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 마켓 서치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닥을 좀 보면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0.3%의 하락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수급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을 한번 보죠. 역시나 오늘도 개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자 기관 매도가 좀 눈에 띄입니다. 최근에 연기금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자 오늘도 역시나 자 외국인이 한 2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14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면서 하락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670포인트가 지지받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7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지금 분봉으로 보자라면 꽤 많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등이 언제 나와줄 것인가 결국에는 개인 매수 포인트가 언제 끝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언제쯤 들어올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포착이 되고요. 자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는 바로 코미팜인데요.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거래대금이 지금 10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632억 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항암진통제 판매 허가가 나와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패턴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장 초반에 갭으로 뛰어 올랐죠? 자, 주가가 어떤가요? 저점을 붕괴 살짝 나왔다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5일선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미 흔적이 좀 나와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8%가량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340억까지 들어와주는 모습 보였어요. 자, 아마 이 특허 관련해서는 판매 허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소스가 시장에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 어제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갭으로 올라가주는 모습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자,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까지 지금 보면 상단에 저항 포인트까지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진입할 분들 계시다라면 분할로 반 정도는 지금 자리에 매도 청산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물량은 워낙에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한 55,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신규 진입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이미 점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할 분들은 최소한 이 종목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요.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뭐 이렇게 임상 허가라던가 혹은 지금 판매 허가가 나올 만한 종목군으로 저점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지금은 기존 보유자분들은 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까지 한 54,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자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특징이 어떤 게 나와주냐면 오늘 특징인 포켓몬 관련주가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애플 관련 아이폰 7 관련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아이워치에서 포켓몬 관련 앱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으로 인한 포켓몬 관련주가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해운주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노션이라던가 현대상선이라던가 자 이런 종목군들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흐름은 해운주라던가 그리고 중국 관련주 그리고 포켓몬 관련주에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켓 서치 보시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간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개별 종목 단기 매매 접근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군 접근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자 큰 그림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흘러가는 건지 자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7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마켓서치에서는 조금 빠르게 어떤 수혜주가 있고 또 아이폰 7이 어떻게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아이폰 7 공개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보다는 한 0.6%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저는 주가가 아이폰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변화가 나와줬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성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폰 제게 사라진 정도, 그리고 방수 방진 정도가 추가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변화됐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애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혜주가 어떤 수혜주가 또 우리가 파생이 될지 한번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우선은 어제 드디어 개봉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 삼성전자가 노트 7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노트 7과 그리고 아이폰 7의 경쟁이 이제 본격 시작이 되는 사인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프로세서부터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CPU 그리고 프로세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핸드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A10 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기존보다는 아이폰 6인 A9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A10 정도의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면서 하드웨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크기입니다. 뭐 굉장히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거나 그런 혁신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기존에 4.7인치와 그리고 5.5인치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9.7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새로 적용된 트루톤이라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날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어제였죠? 7일날 공개가 됐고, 다음 사진을 보자라면,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색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피아노 블랙이라고 해요. 자, 색상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할 줄 아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색깔 같은 경우는 어떻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새로운 색상을 도입을 하면서 매출에 올라갈 만한 그런 색상 포인트 추가되면서 좀 변화를 조금 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색상으로 인해서 뭐 여성분들이라던가 색상이 조금 민감한 분들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카메라 기능 형상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플러스 광각 아이폰 7 플러스는 광각과 망원 조합으로 듀얼 렌즈가 들어가는데요. 자, 듀얼 렌즈,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이폰 7부터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만 화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0만 화소나 1000만 화소나 큰 차이점 못 느낄 수 있지만 1200만 화소로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갤럭시처럼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 역시나 저는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LED 플래시 같은 경우도 2개에서 한 4개 정도로 늘려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노트 7도 마찬가지고 아이폰 7 같은 경우도 이 듀얼 카메라 관련된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는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외관상으로는 변화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폰 잭이 존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잭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자, 이게 좀 가장 큰 외관상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잭을 제거를 해서 핸드폰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그리고 신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자, 다음 화면 보죠. 자, 사실 저는 이게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 모듈이 이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충전할 수 있는 잭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모듈을 연결해서 이어폰을 쓸 사람들은 자,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팟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공개를 했는데 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어팟입니다. 이게 뭐냐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선으로 충전을 해서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귀에 꽂고 작용을 하는 자, 에어팟이다라는 아이템을 하나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9불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원화로 변경을 하면 한 2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제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 제품을 22만 원 주고 살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얼리 어답터라든가 혹은 성능이 조금 향상됐다라면 분명히 수요층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역시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도 소소하게 애플 관련된 매출을
끌어올리는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구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액세서리를 또 사야겠죠? 관련 액세서리 매출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에어팟 같은 경우는 아마 분실도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큰 혁신보다는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 에어팟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소소한 아이템을 통해서 매출이 나와주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하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큰 변화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수혜주로 볼 만한 종목들은 무선 이어폰이라던가 혹은 듀얼 카메라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추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방수방진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1.5m 수준에서 3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방수방진 기능이 추가된 것도 결국에는 하드웨어 성능 같은 경우는 노트7과 어떻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채 기능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눈에 띈다 생각이 들고,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 측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자라면, 뭐 오디오라든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군들, 저는 갤럭시랑 좀 비교를 해보자라면 하드웨어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메라 센서 모듈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성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안정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성 측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선 물량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폰의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개 정도의 양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하나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벤더들을 둬서, 공장들을 둬서 생산을, 물량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전으로 조금 보자라면 2015년 9월 같은 경우는 아이폰 6S가, 그리고 6가 발매가 됐는데 1300만 대가 거의 일주일 만에 판매가 됐어요. 1300만 대를 만들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를 잡고서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품을 빠르게 공급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능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밖에, 부품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런 안정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노트7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줬죠? 바로 배터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안정성 측면을 좀 염려하지 않고 초반에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량품으로 인한 배터리 폭발 나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혹은 1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량 전량 회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갤럭시 관련해서는 빠르게 수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공급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량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런 불량 제품군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드웨어 성능을 조금 낮추면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자, 6S부터 7, 그리고 7 플러스까지 변화를 보면 큰 변화는 없어요. 4.7인치 하드웨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고요. 자, 좀 특징으로 잡자라면 프로세서 같은 경우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A9에서 A10으로 자,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성능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듀얼 렌즈와 듀얼 카메라 성능이 조금 추가된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큰 변화 없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폰이 추구하는 건 큰 혁신보단 이제는 안정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고, 큰 성능보다라는 소소하게 뭐 색깔 변경이라던가 카메라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이어폰 잭을 사실 없앤 거는 저는 뭐 큰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판매를 통한 매출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애플 모습인데, 자, 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화면이 그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OIS입니다. OIS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손떨림 방지죠. 근데 OIS가 6에는 안 들어갔어요. 바로 6S에 그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려운 기술력은 아니지만 부품 양산하고 쉽지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도입하지 않고요. 바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6S에 도입을 했는데, 7 같은 경우는 OIS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안정화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투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안정화를 통한 불량 제품을 만들지 않는 목표가 지금 애플이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혁신보다는 안정화를 통해서 매출을 꾸준히 올리겠다. 액세서리를 통해서 또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전략군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애플제가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2년, 13년, 4년, 5년간의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가 모습이 어떤가요?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새로운 혁신을 하면서 그리고 제품들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자, 지금 최근 같은 경우 2016년 들어서는 주가가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주는 그 미국의 투자 대가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자라면 자, 지금 보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애플을 전부 다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는 전량 애플의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지금 조지 소로스의 사진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헤지펀드의 대부가 이 애플의 주식을 팔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누가 주식을 사고 있나 보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리고 아이폰 7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혁신은 만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투자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식을 왜 샀을까요? 한번 제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판매 감소는 사실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저가 핸드폰이 치고 올라와주면서 아이폰이 더 이상 크게 그 점유율을 늘리기는 어려운 모습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을 판매하는 회사로 변경된 게 아닌가. 자, 인프라 기업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보고 투자한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항만을 만들거나 다리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한 이후에 다리를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항만 사용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회사를 바로 우리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인프라 회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PC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제조업체로 성장이 됐고요. 그런 초반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판매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디바이스 판매를 하는데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맥북 같은 제품을 판매를 해요. 자, 1차적으로는 거기서 수차 수익이 나오고 제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건 바로 2차 수익입니다. 자, 2차 수익 같은 경우는 뭐냐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인프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리나 댐처럼 인프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앱스토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애플은 단순히 앱스토어를 제공만 하고요. 거기에 누가 업데이트를 하죠? 제작자들이 스스로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사용자들은 포켓몬고 같은 게임도 다운을 받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주는 수수료가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프라만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30%의 수수료를 받아주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이런 모습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을 봉이김선달식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도 개봉을 했는데 봉이김선달이 어떻게 돈을 벌었죠? 대동강물을 단순히 떠서 팔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었죠. 자신은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인프라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서 그 수익만 취하는 기업인데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유저들이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수요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자, 그런 컨텐츠 같은 경우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선은 소비자가 돈을 지불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줍니다. 아이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패드, 맥북을 구입을 하고요. 그리고 독점적 지위로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앱스토어로 몰려드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운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혁신적인 앱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건강 앱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많이 만들어주죠. VR, AR 관련 게임들도 핸드폰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은 점점 더 발전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1번, 핸드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통한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제가 두 번째 말한 이런 컨텐츠를 판매를 해서 나오는 수수료, 30%가 수수료가 나오는데 자, 이번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 사진 조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진을 조금 보면 결국에는 지금 애플 뮤직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음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튠즈라던가 혹은 애플 뮤직을 통해서 음악적 컨텐츠를 통해서도 수익을 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음악적으로 사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쪽에서도 역시나 수익을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육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자, 아이튠즈에 들어가면 대학교 수업을 그냥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버드라든가 스탠포드 세계 인류 대학의 수업들을 무료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요새 최근에 지금 교육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이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아이패드라든가 혹은 이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진행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미국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아이튠즈 접속을 해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애플에 대한 점유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교육 콘텐츠 그리고 음악 콘텐츠도 지금 애플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애플 TV를 통해서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점유율이 TV 쪽, 뭐 유튜브라든가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애플 쪽이 이 분야도 애플 TV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 워치를 통해서 헬스케어 콘텐츠 업체들을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까지 좀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애플 워치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에르메스라는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서 어떻죠? 매출도 올리고요.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워치를 통해서 이번에 공개된 것도 뭐가 있냐면 바로 포켓몬고 관련 앱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핸드폰이 없어도 아이워치만 있다라면 핸드폰 없이 그냥 시계만 보고 나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자 이렇게 컨텐츠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로 인해서 포켓몬 관련주가 오늘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애플 워치의 점유율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조금 제가 종합을 해보자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컨텐츠, 텍스트라든가 뭐 음성, 영상, 게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애플은 30% 수익을 올립니다. 애플이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죠. 개발자들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를 통해서 유저들이 다운받으면 30%의 수수료를 올리는데 여기서 굉장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향후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는 무료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죠? 돈을 내면서 핸드폰도 구입하고요. 아이패드도 구입하고요. 맥북도 구입을 해줍니다. 알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는 모습 유저들이 존재를 한다. 결국에는 추후에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매출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이패드라든가 뭐 아이폰이 공개되면 1박 2일 줄 서서 구입을 합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하드웨어를 양산하기 때문에 애플은 추후에도 거대하고 영향력이 큰 인프라 기업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독점적인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아이폰 7이 공개됐지만 여러 가지 수혜주가 나와주고 있죠. 큰 변화는 없지만 저는 카메라 쪽 모듈 업체들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수 방진 업체라던가 혹은 뭐 무선 이어폰 관련 업체들도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카메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카메라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듀얼 카메라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독점 공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니가 철수하면서 LG 이노텍이 독점 공급을 하는 공급사가 됐는데 역시나 주가가 지금 저점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번에 이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랜드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각각 공급을 해줍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떤가요? 주가가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 문제로 인해 좀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 보이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 없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의 이점 이전에는 역시 아이폰이라던가 혹은 디램 가격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도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로 좀 보자라면 LG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해서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LCD에서
OLED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LCD 쪽은 사양산업군에 들어가고 OLED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점도 보자라면 OLED 부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모습 보자라면 결국에는 이 아이폰 7을 통해서 방수방진 업체들 그리고 추후에는 악사리 업체들까지 나오겠지만 지금은 조금 듀얼 카메라라든가 이런 카메라 업체들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자,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폰 7 관련돼서 제가 한번 수혜주 업종군이라든가 변화된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김병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애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국내로 연결을 해보자라면 역시나 가장 라이벌인 관계가 삼성전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의 흐름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어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들어지면서 실적이라던가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 시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배터리 폭발로 인한 그 리콜 관련된 적자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까지 한번 제가 주가 흐름 살펴보면서 추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 150만 원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렇게 보였었죠. 자, 고점이 지금 지지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붕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최근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세력들의 매수 주체가 되고 있는 살펴보면, 최근에 외국인이 한번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9월 2일부터 27,000주, 23,000주, 34,000주,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4,000주 정도의 매수 포인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9월 2일부터의 차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입니다. 9월 2일이 저점이에요.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점 부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7이 오늘 개봉이 됐는데 애플 관련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았고요. 삼성전자도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내려가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저는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배터리 폭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략 리콜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한 1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 들겠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죠.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월 금리 동결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ETF 자금들이 삼성전자에 더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저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지금 청산하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 진행하셨을 거로 보여지고 올라가면 170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조금 중장기로 보시고요. ETF 자금 유입되면 순환매 일어나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주가 흐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자, 아이폰 7 관련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이날이었습니다. 4%가량 상승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크게 그런 모멘텀이 들어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모습이고요.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무선 이어폰 관련 수혜주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하나마이크론 주가 흐름 보면 어떤가요? 모멘텀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매출이 좀 증가하기보다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저점 분기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박스권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6,070원과 그리고 5,900원 저점 분기되지 않는다라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뭐 진입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3분기가 나와줄 게 포인트가 되겠지만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게 없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번에 에어팟이라는 제품이 나왔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22만 원이라면 국내 제품 쪽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최근에 조금 주가 들어왔던 종목군들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라면 오늘 자, 중국 원양자원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웨이포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웨이포트를 조금 보면 자, 역시나 주가가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초가에 7%가량 들어 올렸다가 분봉상으로는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 관련주는 움직임이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나쁜 모습 아니고 천천히 멈춰있는 모습군들 자,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이고 자, 지금 현대상선도 볼게요. 자,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분봉상 보면 어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와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멈춰주고 있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주가 돈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포켓몬 관련주 지금 보면 종목군이 좀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 종목군으로 옮겨주고 있는데요. 다날 지금 주가가 들어와주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자, 한빛소프트도 보도록 할게요. 한빛소프트 어떻죠? 포켓몬 관련주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움직임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단에 조금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포켓몬 관련주를 엮이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군으로 가는 거죠. VR, AR 관련주들은 자,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좀 선택을 했을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죠.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제가 왜 선택을 했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어떤 장점이 있냐면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애플의 수혜주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우선은 수출을 통해 전체 매출의 한 80%가량이 발생되는 회사가 바로 LG 이노텍이 들어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이 단독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니가 철수하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가 있는 저는 수혜 포인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LG 이노텍 한번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주가 흐름 모습 길게 보자라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그전까지만 보면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2014년부터 쭉 내려가는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어떻죠? 주가가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오늘 같은 경우도 1%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LG 쪽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나와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리 8만 1,000원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자, 눌려주는 자리 공략해 본다라면 국내 아이폰 7이 국내 공급됐을 때 같이 올라가는 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상단으로 한 93,000원까지는 열려있는 모습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 내용을 한번 보죠. 현재 기업 내용을 보자라면 LG 쪽에서 1차 벤더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는 저는 충분히 매출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꾸준히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매출액이 6조 4천억, 6조 1천억 최근에는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주가 차트 보자라면 뭐 현대제철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매출 포인트로 인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자라면 좋은 진입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자, 매수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가가 81,100원에 멈춰 있는데 자, 81,100원을 매수가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 가격은 9만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반등만 조금 준다라면 9만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자,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하단 내려간다라면 손절은 75,000원 정도 잡아볼게요. 하단 지금 저가 라인 지지 포인트가 붕괴되면 75,000원짜리를 손절로 잡아보면 저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고점 포인트인 한 10만 2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올라가면은 저는 1차적으로는 9만 원, 2차적으로는 10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실 분들은 분할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LG생활건강도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저희가 추천했던 LG생활건강인데 오늘 2%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LG생활건강, 현대제철 그리고 LG이노텍도 거의 똑같다라고 봐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급등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 포인트에서 향후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기업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한 2%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길게 보세요. 향단으로는 자, 110만 원 정도까지, 115만 원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고 100만 원만 돌파된다라면 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제가 LG생활건강 어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LG이노텍도 이런 수혜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본다라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직장인 분들이나 혹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 시황을 한번 조금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2060포인트가 살짝 붕괴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까지는 아마 좀 지지부진하게 이런 모습이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일까지는 자,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외국인들이 선정한 옵션 만기라던가 포지션은 상단 포인트, 선물 좀 움직임을 보죠. 선물 차트를 조금 보자라면 지금은 2060포인트에 멈춰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설정한 포지션이 2060포인트입니다. 260포인트. 260포인트 이상에서는 외국인의 수익이 나와주고요. 자, 밑에서는 기관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6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자, 분봉 상태도 보면 자, 260포인트를 기점으로 그렇게 붕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 오늘 종가가 만약에 260포인트 이상에서 선물이 마감된다라면 외국인들이 그려놓은 선물 포지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주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옵션 만기를 통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665포인트까지는 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는 내려올 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저점에 멈춰있는 종목군들은 접근하는 전략, 분할 매수해 본다라면 저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이 접근하실 분들은 현대제철이든 혹은 LG생활건강이든 이런 종목군들, 오늘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이슈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켓 서치에서 이런 점을 좀 배우신다라면 저는 충분히 하반기,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로 인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